만약 국가대표가 오늘 당장 경기를 한다면 누가 1선발을 맡겠는가? 저희의 그 큰 라이벌인데 윤성민의 유튜브에서 유윤김 네. 이 세 사람 나오는 건 이거 반칙 아닙니까? 100만 찍었던데요? 네, 거의 반칙이죠. 조회수 네. 100만? 나오자마자.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 주제를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세 명의 선수 뭐 아시죠? 김광현, 유현진, 윤성민. 네, 요 세 명의 선수가 당장 그 국가대표 1, 3번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광현 선수는 안우진이 1번, 2번이 곽빈, 3번은 문동주. 과연 그 국가대항전에서 오탄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안우진밖에 없지 않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현진 선수도 1번은 역시 안우진이다. 그리고 윤성민 위원도 역시 안우진이 무조건 1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우진밖에 없는지 또 안우진이 왜 이렇게 지금 떠나 있는데도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 이슈를 살짝 다루긴 했어요. 네. 안우진 선수 관련해서 이제 키움의 이제 앞으로의 구상,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때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안우진 선수이고 약속의 2026년. 네. 그리고 안우진 선수를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이 WBC가 다가오면은 또 한 번 대표팀 선발에 그렇죠.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예상하건대 안우진 선수가 어떤 컨디션일지 모르겠지만 돌아왔을 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리그에서 이제 보여준 대로 일단은 뭐 150 후반, 158, 159를 꾸준히 던지면서도 7, 8, 9회까지 던질 수 있는 스태미너가 있는 투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특히 22시즌, 네, 최근 이제 안우진 선수가 군입대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 모습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없죠. 맞아요. 네,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우진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23년에 받고 네. 현재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9월이면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빠르게는 당장 9월 소집 해제되자마자 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규정상 문제는 없죠. 네. 네,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시즌 중이긴 하지만 9월에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안우진 선수는 아무래도 뭐 공익근무 이거에 이점이 또 이제 퇴근 후에 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또 훈련도 하고 있고 팔꿈치 이제 수술을 재활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키움 운영팀이랑도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귀해서 언제 투입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안우진 선수도 개인적으로 복귀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선수에게 또 국가대표는 꽤 중요한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내년 그 WBC에는 안우진 선수는 뭐 선발이 되면 뛰어야 되는 동기부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네.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국가대표를 할 수 있냐 그렇죠. 네. 이걸 물어보시는데 이걸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팬들이. WBC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뭐 세계 야구 소프트볼 협회 WBSC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체육회와 관계가 없이 그쵸. 이제 각 나라 프로리그가 WBC 대회 주관이 메이저리그잖아요. 네. 각 나라 프로리그가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KBO 리그에서 운영을 하면서 대표팀을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O에서. 선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네, 거예요, 지금. 예, 네. WBC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WBC는 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안우진 선수를 놓고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안우진 선수가 원할까? 네. 대표팀 뛰고 싶어 할까? 그렇죠. 뭐 WBC 나가고 싶어 할까? 안우진 선수의 공식적인 멘트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아니지만 네. 저는 안우진 선수의 등록 일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우진 선수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시즌을 소화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포스팅 자격은 7시즌을 소화하면은 주어집니다. 근데 이 7시즌을 다 매 시즌 145일 등록 일수를 채워야 돼요. 이 등록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우진 선수는 2022년, 2023년 두 시즌만 145일 이상을 채웠습니다. 그 외에 앞에 4시즌은 채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2018년 97일, 2019년 107일, 2020년 130일, 2021년 139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를. 그러면은
두 시즌을 합쳐서 145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2022, 2023은 했고요. 2018년과 2019년을 합쳐서 또 하는 1년. 2020년과 2021년 합쳐서 또 1년. 그러면 아우진 선수는 그 흔히 말하는 서비스 타임 개념으로는 4시즌을 뛴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우진 시즌. 선수의 목표는 또 메이저리그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포스팅 자격을 얻기까지는 3시즌이 남은 네.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복잡한 셈법이 또 적용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되면은 네. 약간 보상의 개념으로 그렇죠. 등록 일수를 줍니다.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30일, 2021년 139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그 대회 기간에 맞춰서 등록 일수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우진 선수가 못 채운 145일을 못 채운 한 해를 보강을 해가지고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왜 저희가 9월 복귀를 얘기하냐면요. 그렇죠. 9월에 안우진 선수가 등판을 하지 못하더라도 1군 엔트리에 등록만 돼 있어도 아. 또 이제 등록 일수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네. 모자랐던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로 올해 9월에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 그거를 한 6일만이라도 올린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 139일을 합쳐서 한 해로 한 만들 시즌.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내년 WBC에 선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 15일만 대회 기간만 있는다. 그러면 2020년도에 130일을 15일에 더해서 또 한 시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경우 안우진 선수는 현재 스코어는 4시즌이지만 6시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확 서비스 타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안우진 선수가 9월에 복귀하지 않고 WBC에도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빅리그에 갈 수 있는 시기는 2028 시즌 후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네. 9월에 전역 후 합류를 하고 그리고 뭐 WBC까지 출전한다. 그러면은 5시즌을 소화한 셈이 되고 그렇죠. 네, 2026, 2027 시즌까지 소화하면은 포스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 1년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네요. 아우진 선수 입장에서 다 아시겠지만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아, 어릴 그럼요.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메이저리그 빅리그에 진출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안우진 선수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9월 복귀, 또 가능하다면 내년 WBC 합류 바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이미 그 안우진 선수에 대한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쪽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에이전트 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맞아. 당연히 알죠. 활용을 할 네, 겁니다. 당연히 네. 알죠. 네. 저도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워낙 열망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 FA 일수를 이제 줄여지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안우진 선수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댓글에는 다들 뭐 안우진이 한댔어? 안우진한테 물어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네. 그래서 안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고 네.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지금 꿈이기 때문에 한 좀- 살이라도 어릴 네, 때 그럼요.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투수 중에서는 안우진 선수예요. 그럼요. 네, 뭐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또 관심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키움 구단은 제가 지난달에 이제 키움 구단에 물어봤거든요. 네. 9월에 이제 전역하자마자 그렇죠. 합류시킬 수도 있나요? 했는데 선수가 정말 뜻이 있고 꿈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수 측과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9월에 던질 수도 있고 못 던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1군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 안우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꽤 큽니다. 근데 안우진 말고 우리에게 국가대표 뭐 1선발급 후보는 없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내년에 이제 WBC를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재능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급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곽빈, 뭐 문동주, 원태인 이런 선수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텝업을 해줘야 돼요. 이 맞아요. 선수들이 네. 몇 단계 더 발전을 해야 WBC 같은 세계 최정의 멤버로 꾸리는 국제 대회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마냥 이렇게 에이스로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 네. 올해 25시즌에 정말 스텝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태인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못 갔었잖아요. 네.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올해 엄청 잘해서 음. 대표팀에서도 국제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해줄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걸 못 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그래도 현재 저희 국내 에이스라고 하면 그래도 원태인, 곽빛 뭐 이 정도 네. 선수를
거론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프리미어 12가 아쉬움이 남는 게 이 부분이죠. 문동주 선수, 원태인 그러네요.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다는 거 물론 맞아요.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국제 대회에서 에이스 롤을 맡을 수 있는지를 또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프리미어 12였는데 그건 되지 않았고 재능만 놓고 보면 이 선수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재능을 좀 더 만개시켜야 된다. 다가오는 시즌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진짜 안우진 선수는 사실상 외국인 투수랑 비교해 놓고 봐도 그럼요.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MVP급의 퍼포먼스를 펼쳐줘야 WBC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JS 현님께서 장현석 선수는 어떠냐고. 저도 네. 저 이야기를 좀 지켜봤는데 여태까지 대표팀 선발에 좀 약간 제외가 되긴 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선수들, 그렇죠. 장현 선수라든가 아까 지금 댓글에도 많이 오는 배지환 선수라든가 저는 이런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보고 뭔가 좀 차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프리미어 네. 12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은 KBO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특히 지난 WBC 때도 우리가 뭐 터미 에드먼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 영입을 해서 어쨌든 네. 뛰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워요. 23년도에 토미 에드먼이 좋은 활약을 해줬다면은 네. 기대했던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은 이런 흐름이 또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고 그렇죠. WBC는 원래 그런 대회야. 네. 뭐 해외에 뛰는 선수들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대회야. 이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좀 에드먼 선수가 많이 고전했어요. 그렇죠. 특히 타격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창구는 넓게 네.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장현석 선수가 바로 메이저리그에 오래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다저스잖아요, 팀이. 아유. 하지만 마이너에서 예.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면은 굳이 선발이 아니더라도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니까 불펜 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폭 넓게 바라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대만 투수 리뉴민이 저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메이저리그 네. 아니잖아요. 아직. 애리조나 네. 더블 A? 예, 네. 애리조나 물론 그 안에서 특급 유망주이긴 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메이저리그 빅리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지금 대만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요. 프리미어 12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댓글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붕어빵님이 슈퍼챗 주셨는데요. 안우진 안 쓰고 이제 세계적인 사자를 상대할 국내 투수가 이제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다. 네. 그래서 이제 뭐 WBC는 좀 미치 화이트나 네. 데인 더닝 선수 이런 선수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네. 좀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의견을 좀 저는 주셨어요. 미치 화이트 선수가 SSG에서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선수들이 못 뛰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리그에서 이 안정적인 자리를 입지를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이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40인 로스터가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나갔다가 못 갈까봐 맞아요. 시즌 리그를 못 갈까봐 그런 건데 뭐 결국 선수들의 어떤 그 선택에 좀 맡기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회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KBO 그래가지고 쪽에서도. KBO도 네. 실제로 컨택을 했었고 제안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투수라서 또 부담스러운 것도 그렇죠.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이른 시기에 맞아요. 100%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사가 된 게 토미 에드먼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좀 이렇게 폭넓게 보고 움직여가지고 이게 대표팀 에이스 문제는 지금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요. 사실상 류현진 선수가 대표팀에 나가지 못한 순간부터 그렇죠.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에이스냐? 항상 이런 상황인데 근데 류현진 선수도 좀 바라고 있던데요. 근데 올해 26 WBC 마지막 대표팀 불꽃을 한번 근데 올해 네. 던진 거를 보면 네. 지금 나가도 잘 던질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유현진 그리고 선수는. 좀 그런 네. 경험 많은 선수가 또 팀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2009년에 박찬호 선수 나갔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그렇죠. 나가요. 네, 박찬호 2006 그렇죠. 년에 2006년에 나왔어요. 만나요. 네. 네. 2009년도에 추진수 선수가 있었고, 추신수가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때 또 류현진 선수도 있었고, 2009년도에 사실상 2009년도 WBC 그 우승팀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강 팀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그때 뭐 대한민국 야구가 가장 그래도 수준급의 팀들을 막 격파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이제 네. 결승전을 했고, 예, 결승전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대표팀이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 언제 다시 한번 또 그런 강한 대표팀을 볼 수 있을까? 야구 팬들은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뭐 사실은 이제 국제 대회 성적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사실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안우진 선수에 대한 저 국가대표 에이스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저희가 다양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오늘 폴 올렸어요? 네, 제가 한번 갑자기 폴을 한번 올려봤어요. 네. 이제는 이제 안우진 선수 대표팀 발탁에 대해서 좀 이제 물어봤는데 찬성하는 표가 65%, 반대가 35%로 좀 이제 아무래도 발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네요. 네. 푸른하늘님은 구창모 선수 몸만 좋으면 충분히. 좋아야죠. 네, 충분히. 구창모 선수도 뺄 이유 없죠. 올 시즌 중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참 구창모 선수도 건강하면은 건강한 대표팀에서 구창모라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자 유현진이 쇼포츠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국내 선발 세 스텝 모두 1위를 했고 올해도 좋은 성적을 냈어. 본인도 가고 싶어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다음번에 해야겠다. 근데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폴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거 다음번에 저는 해야겠다. 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기억에 2006 초대 WBC 대회 때 그때 대표팀에 붙은 명칭 중에 하나가 드림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 처음에 이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 막 방콕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네. 할 때부터 막 드림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2006 WBC가 또 왜 드림팀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빅리거들이 많이 다 합류했어요. 들어왔잖아요. 박찬호, 서재웅, 김병현, 김선호. 서재웅, 예. 최이서 그때 코리안 빅리거들이 다 왔어요. 사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예, 그 시기에 100%로 보면 딱 끌어올리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때 물론 뭐 이걸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미국을 이겼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냉정히 따져보면은 그 미국 대표팀 선수들의 컨디셔닝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예, 그때까지는 그냥 WBC라는 대회가 이제 생겼네? 뭐 그냥 뭐 모여서 가자. 이제는 우습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달라졌어요. WBC 선발 그 통보를 시즌 중에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그렇죠. 그걸 되게 멋있게 해요. 막 그때 지난 WBC에서 마이크 트라우트한테 네, 맞아. 캡틴 아메리카 캡틴.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딱 맞아요. 캡틴 아메리카. 나라를 대표해서 너가 네. WBC에서 활약을 해라. 약간 이렇게 명예의 오타니한테 삼진당하고. 그러니까 훈장을 주듯이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수들이 비시즌에 죽어라 운동을 그럼요. 합니다. WBC에 맞춰서. 필요하죠. 이제는 그런 효과도 없어요. 왜냐하면 WBC에 출전하는 모든 나라가 정말 11월, 12월부터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WBC는 점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WBC가 흥행 수치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흥행 기록을 남겼는데 점점 약간 축구의 월드컵처럼 그러니까 야구의 월드컵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대회, 난이도가 높은 대회가 될 테고 그만큼 선수들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에 앞서 선발도 잘해야 된다. 그럼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네. 손호국님, 네, 손호국님이 슈퍼챗 2번 주셨습니다. 네. 네, 잘생긴 한명재 아나운서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오늘은 슈퍼챗 좀 주셨습니다. 영 아닌가 보죠. 아니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한장이가 진행할 때 한명재 아나운서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오늘 한명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그런데 세 분 다 커플색이신가요? 네. 그레이 저희 세 명 다 그레이를 입고 있어서 네. 예, 우연의 일치인데 우연의 일치로. 몇 번 메이커는 서로 다 다른데 네, 말 키우고 있고 네, 저는 말 키우고 있습니다. MJ이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예. 지금 저 기아 타이거스가 지금 아마 세인트 버나디노 네, 그쪽 어바인. LA 지역이긴 네. 하죠. 예. 네. LA 산불 때문에 위치 변경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윤도현님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네. 결정 이게 아마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네. 어바이 좀 밑에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산지 네 이쪽이 집중적으로 부인하고 있긴 지금 하더라고요. 산불은 저쪽이라면 베버리힐스 쪽인데 네. 그러면 조금 좀 네. 거리가 있어서 빨리 이 불이 진압이 돼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공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마스크 쓰고 가뜩이나, 다니고 그래도. LA 공기 별로 안 좋은데. 네. 뭐야 다이노스 NC님께서 아재들 칙칙하다고 저희 아저씨 3명이서 회색 입었다고. 네. 아재들 3명 모였는데 네. 또 칙칙한 회색으로. 네. 네. NBA 경기도 미뤄졌죠? 네,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들은 다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2026년 WBC 이범호 감독 겸직한다는 말. 이제 앞으로는 그 이게- 이강철 감독 네, 그 이게 이후로는 이제 부담스러워요. 네,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네. 서로 이게 부담이죠. 네. 사실 다 발단이 2009 WBC, 2023 WBC가 돼버렸어요. 김인식 감독이
2009 WBC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그럼요. 냈지만 하나. 2009년도에 하나는 또 하위권으로 네.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게 참 경직을 하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두 팀을 다 챙길 수밖에 없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성적을 뭐 준우승을 하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그해 성적 부진하니까 바로 네. 감독 자리를 넘겨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 캠프랑 떨어져 있었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 구단을 돌볼 수가 맞아요. 볼 수가 없었죠. 그럼요. 김인식 감독이. 그래서 뭐 어찌 보면 23년도 대표팀은 KT와 대표팀의 그 훈련 장소가 같았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선수도 투싼. 되게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투싼의 기후가 기상 이변 악화. 때문에 눈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맞아요. 현장에 있었는데 훈련 소집 첫날에 눈이 쌓여 있고 애리조나에 눈이 쌓여 있고 그래서 막 공기압 막 비상 신호등 뜨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필이면 또 뭐 운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굳이 또 애리조나에서 그걸 했어야 됐나? 네. 네, 이런 의문은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한쪽 팀만 신경 써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두 개 다 못 양쪽을 잡으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두 마리 토끼 잡기인데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으니까 지금 이제 네.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분이 좀 괜찮을지 감독은 앞서 저희가 네. 한번